여러분 요즘에 지칠 일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나 요즘 계속 지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지친 너에게 권하는 동화 속 명언 320가지 많죠? 명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동화는 어른을 위한 것. 이 책은 바로 말씀드리면 세계 고전 명작 그리고 또 국내 문학으로 엮어져 있는 책인데 이제 작가 이서희 작가님이 본인이 직접 읽은 책들에서 좀 귀한 명언들 있잖아요. 주옥 같은 메시지들을 다 담아서 삶에 좀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는 메시지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어서 되게 읽으면서 빨리 읽혔어요.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책이었고, 그리고 되게 아쉬웠던 점은, 어, 이 책이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아주 예전에 나왔었으면, 제 20대가 조금은 더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심적으로 덜 힘들었을 것 같다.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좀 많이 지치잖아요. 삶이 팍팍하고. 이 책 읽으면, 원래 그런 게 인생이야. 힘들지만,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아질 거야 라는 확신을 주는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저는 지금 제 현재 상황이 워킹맘의 30대 중반에 이제 19개월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이제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너무 예쁜 그 19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또 워킹맘이기 때문에 이 책이 저에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육아서적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맞아. 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지. 우리 아이가 이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그 과정에서 이 마음을 절대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제가 공감됐던, 나누고 싶은 그 글귀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너무 많았어요. 읽으면서,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진짜 진리인데, 인생에 변하지 않은, 어떤 방향인데, 우리 삶의 이정표 같은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도 들면서 또는, 이거는 내가 쭉 아이가 클 때까지 기억을 하고 어떤 나의 모토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명작들의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작품을 얘기를 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어떤 점이 그렇게 공감이 됐는지 글귀를 좀 얘기를 해 드리면 근데 저는 너무 부끄럽게 여기에 나온 명작들을 거의 읽지 않았어요. 거의 제가 스토리는 알지만 한 번도 원작을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자신 있게 어린 왕자는 몇 번 읽었어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좋은 소설 작품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준 고양이라는 루이스 세뿔베다 작가, 저자가 쓴 작품인데 이제 고양이들이 어떠한 사연으로 엄마 갈매기가 이제 세상을 떠난 고양이들이 갈매기를 키워요. 애기 갈매기를 키우는데 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너를 고양이처럼 만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단다. 우리들은 그냥 너를 사랑하는 거야. 참,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 정도로는 자라줘야 돼. 라는 자칫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글귀를 보고선, 이 아이는 이 아이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나와 정말 다른 존재라는 거를 매 순간 인정을 해야겠다. 너를 고양이처럼 만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단다라고 하는 게 고양이가 갈매기를 키우면서 너는 나와 달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좋았고요. 다음 조금 긴데
그들은 고양이 특유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린 갈매기가 날고 싶다는 의지를 직접 드러낼 때까지 끈덕지게 기다렸다. 왜냐하면 난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고양이들은 조상들의 교훈을 통해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였다. 갈매기는 당연히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생각해도 그 의지를, 날고 싶다는 의지를 직접 드러낼 때까지 끈덕지게 기다렸대요. 인내심을 갖고. 저도 그래야겠어요. 끈덕지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이 단계를 넘어가고 그것보다는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양육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누구든 첫 번째 성공하는 법은 없지. 너는 곧 성공하게 될 거야. 실망하지 마. 내가 약속하지. 맞아요. 결국에 해내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되게 좋았던 글귀 중 하나가 이제 아름다운 아이라는 작품에서 나온 글귀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아름다운 아이는 선천적으로 안면 기형을 갖고 태어난 어기라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또 그리고 장애를 가진 몸이 좀 불편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이런 글귀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니까요. 우리는 어기가 현실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줘야만 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제 화장대 옆에다가 붙여놓은 글귀가 뭐냐면은 어떤 것이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인지 생각하자라는 글귀예요. 당연히 이 아이가 슬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죠. 어떤 배신 또 그리고 속상한 마음 이런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이는 가정에서 벗어나서 사회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못 겪고 그냥 잘 순탄하게 살게 하는 것보다 그 감정을 겪는다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굳은 마음을 알려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또는 피하지 않고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잘 견뎌내게 하는 것도 되게 부모가 할 역할 중 중요한 거구나,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긴긴밤이라는 작품에서 나왔던 글귀가 더 넓은 세상으로 가. 네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 라고 해요. 저는 여기 책이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육아서적과 같은 책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작품들이 저에게는 아이가 있는 엄마의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존재가 친구건 어떤 동료건 아이건 부모건 언젠가는 떠나죠. 반드시 떠나요. 저는 그 순간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생각만 할수록 벌써 슬픈 헤어짐에 좀 성숙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미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이 존재가 내가 아니라 이 존재를 필요로 한 사람한테 가야 한다면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 품 안에만 있었으면 하지만 이 아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세상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품 안을 떠나는 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를 위해서 저도 제 세상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세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와 부모가.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각자의 세상을 잘 만들어 가면 서로 방문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좋았던 여러 가지 여기 제가 정말 공감됐던 글귀가 많은데 몇 가지만 더 공유를 하면은 기쁜 점을 찾다 보면 그 습관이 몸에 배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계속 찾아보기만 하면 거의 언제나 기뻐할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 참 어렵죠. 그리고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문장에서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타인에게 정말 과도하게 친절하고 칭찬을 주는 거는 참 좋은 거구나. 이 관계에 있어서 손해보는 일이 없는, 내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좋은 점, 기쁜 점을 찾다 보면은 이 말처럼 습관이 배는 것 같아요, 몸에.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나? 그게 그렇게 좌절되는 일이었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안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똑같은 순간에서도 되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격려다. 저도 누군가에게 격려를 듣고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남에게 필요한 말은 어떤 평가와 질책, 그리고 내가 고쳐줘야겠다, 내가 바로 잡아줘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잘하고 있어. 격려해주면 때가 오면은 나 스스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깨닫고 변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격려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던 명작이나 어떤 문학들을 정말 너무 얕게 스토리만 지금까지 알았지만 이걸 보면서 더 나아가서 원작들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책에서 나왔던 글귀로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되게 좋았던 작품 2가지만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선택지 속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은 한 마리 암탉, 잎삭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우화이지만 환상과 몽환의 아름다움보다는 인생과 현실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동화입니다. 잎삭이라는 이름은 잎사귀의 생명력에 반한 암탉이 스스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정작 잎삭은 철망에 갇혀 한 번 품어볼 수도 없는 알을 낳는 난용종 암탉이었습니다. 잎삭이 갇혀있는 철망 밖 마당에는 토종 수탉과 암탉, 새끼 병아리들과 자유로운 가축들이 살았습니다. 잎삭은 새끼 병아리를 기르는 암탉의 모습과 자유로운 그들의 모습을 동경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비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을 때 마당의 주인은 그가 쓸모를 다했다고 판단하고 죽은 닭들과 함께 마당 바깥의 숲의 구덩이에 내다버립니다. 잎삭은 자유를 얻지만 동시에 족제비에게 먹힐 위험에 처합니다. 배고픈 족제비에게 잎삭을 구한 것은 천둥오리 나그네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둘은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잎삭은 서서히 자신이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지만 그럼에도 알을 품고 새끼를 길러보고 싶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잎삭은 덤불 속에서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알을 발견합니다. 잎삭은 그 알을 품었고 나그네는 날마다 잎삭에게 물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알이 부화하고 새끼가 태어나는 날 나그네는 알과 잎삭을 지키다가 족제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바람과 햇빛을 한껏 받아들이고 떨어진 뒤에는 썩어서 거름이 되는 잎삭이. 그래서 결국 향기로운 꽃을 피워 내는 게 잎삭이니까 잎삭도 아카시아 나무의 그 잎사귀처럼 뭔가를 하고 싶었다. 잎사귀는 꽃의 어머니야. 숨쉬고 비바람을 견디고 햇빛을 간직했다가 눈부시게 하얀 꽃을 키워내지. 아마 잎사귀가 아니면 나무는 못 살 거야. 잎사귀는 정말 훌륭하지. 누가 죽는가 하면 또 누가 태어나기도 한다. 이별과 만남을 거의 동시에 경험하는 일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슬퍼할 수만은 없다. 좀 다른 게 어때서? 서로 달라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다르게 생겨서 서로를 속속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어. 나는 너를 존경해.
잎삭이 소중히 품었던 알에서는 새끼 오리가 태어났습니다. 잎삭은 그 알이 나그네의 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새끼를 기르기에 안전한 곳을 찾아 저수지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태어난 청둥오리는 오리의 삶을 익히게 됩니다. 잎삭의 행복이자 기쁨이고 희망이었던 새끼 오리. 오리가 좀 더 자라자 잎삭은 그에게 초록머리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초록머리는 하늘을 날고 싶어 합니다. 오리들의 무리에 속해 소속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초록머리는 청둥오리 떼를 따라 다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희망이었던 초록머리가 떠난 자리에 남은 잎삭의 슬픔은 무척 컸지만 잎삭은 초록머리가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길 바랐습니다. 한편 겨우내 굶주린 족제비는 또다시 청둥오리 무리의 파수꾼이 된 초록머리를 노리고 덤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잎삭은 초록머리를 지키기 위해 나무 아래에 있던 새끼 족제비들을 붙잡습니다. 족제비는 잎삭에게 새끼들을 해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족제비는 굶지 않으려면 닭과 오리를 잡아먹어야만 했습니다.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잎삭은 새끼 족제비들을 위해 희생하기로 마음먹고 이야기는 잎삭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어리다는 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아가, 너도 이제 한 가지를 배웠구나. 같은 족속이라고 모두 사랑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야. 나는 정성껏 알을 품었고 아기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어. 알이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사랑했단 말이야. 단 한 번도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의심하지 않았어. 그런데 병아리가 아니라 오리였지.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아기도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걸. 어쩌면 앞으로 이런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소중한 것들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잎삭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야만 했다. 간직할 것이라고는 기억밖에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게 뭔지 너 자신에게 물어봐. 나는 괜찮아. 아주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서 외롭지 않을 거야. 언젠가 말하려고 간직했던 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왔다. 그런데 그것들은 단 한마디의 말도 못 되고 그저 울음으로 터져버렸다. 한 가지 소망이 있었지.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 그걸 이루었어. 고달프게 살았지만 참 행복하기도 했어. 소망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던 거야. 이제는 날아가 보고 싶어. 나도 초록머리처럼 헐헐.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날고 싶은 것, 그건 또 다른 소망이었구나. 소망보다 더 간절하게 몸이 원하는 거였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를, 때로는 도망치기를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결과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분노하고 좌절하는 때가 더 많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선택하는 일 자체를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꿈과 희망, 소원, 추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긴 모험과 같은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 하나 확신하지 못한 채 이같이 작은 것들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바라는 것을 위해 선택하고 바라는 것을 포기하고자 선택하기도 합니다. 추억을 지키거나 추억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다름을 향한 시선, 아름다운 아이. 이 동화의 원제는 원더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선천적 안면기형으로 태어난 어기라는 애칭을 가진 소년, 어거스트 풀먼입니다. 어기를 본 사람들은 재빨리 눈을 돌렸고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기는 2년 동안 우주비행사 헬멧을 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27번의 수술로 학교에 다니는 대신 집에서 엄마와 함께 공부합니다. 하지만 어기가 10살이 되자 부모님은 가족의 보호 속에서만 아이를 자라게 할 수는 없다며 어기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 어기의 초등학교 5학년 5반 학교 생활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어기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어기는 몇 명의 친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를 낯설게 느낀 아이들은 어기를 놀리거나 피하기 바빴습니다. 어기가 학교에서 유일하게 당당할 수 있는 날은 헬로윈데이. 어기는 가면을 써 얼굴을 가리고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그날 어기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잭이 어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기에 험담을 합니다. 이 일은 어기에게 큰 충격이 되어 며칠 학교를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평범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아무도 나를 평범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니까요. 우리는 어기가 현실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줘야만 해요. 다들 너만큼이나 긴장하고 있어. 오늘은 누구에게나 첫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365일 헬로윈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나 항상 가면을 써도 된다. 그러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가면 속의 얼굴을 보기 전에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을 텐데. 때로는 잔뜩 걱정했던 일이 별일도 아닌 걸 알고 나면 참 우습다. 우리가 행한 일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한 말이나 보이는 모습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행한 일들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지속된다. 우리가 행한 일들은 영웅이 죽은 뒤 그들을 기리기 위해 사람들이 만드는 묘비와도 같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 그런 나쁜 날들을 견뎌내야만 한다. 죽을 때까지 아기 취급받고 싶지 않으면, 아니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로 남고 싶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한다. 그냥 느끼는 거야. 사랑하기 위해 꼭 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하늘나라에서도 그럴 거야. 사랑이란 그런 거야.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아. 꼭 나쁜 마음을 먹어야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려고 노력하라. 친절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친절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특히 이 개념을 좋아하는 까닭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친절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친절이란 참으로 간단한 일, 누군가 필요로 할 때 던져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우정 어린 행동, 지나치다 한 번 웃어주기. 살아가며 누군가와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울어진 시선보다는 따뜻한 친절을 받기를, 또한 기울어진 시선 대신 친절한 말을 건넬 수 있기를, 그렇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기를 어기와 작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